근력 운동이 특히 하체, 코어 운동, 스쿼트. 엉덩이 좋아하시는 엉덩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운동, 네. 허벅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근육 운동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좀 줄이시고.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심 감독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더니 당뇨가 좀 있으시다고 네, 저도 들었는데 있어요. 네. 이런 그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거상 수술하는 거 이런 문제 없습니까? 원래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은규 교수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무더위 속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무더위와 함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마스크 착용을 꼭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부산을 지키는 백신이라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서면 일대에서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로 찾아와서 이렇게 뭐 알려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 롯데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ABC 성형외과를 찾아왔습니다. ABC 성형외과의 원장님 인사드리시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ABC 성형외과 대표 원장으로 있는 김현옥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 중국에 다들 아마 힘들어 하실 겁니다. 아무튼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속에서도 힘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속으로 좀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마케팅을 많이 가르칩니다. 마케팅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객의 기억 속에 쉽게 기억나는 조건으로 이제 네이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네이밍은 나중에 브랜드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좀 짧은 네이밍을 좀 권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네이밍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특정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거나 형용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ABC 성형외과예요. 그래서 ABC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뭐 특별한 이런 이름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도 병원 최초로 개원할 때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김현 성형외과에서 병원을 확장 이전 개원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마 이름은 1995년도에 제가 개원을 했는데요. 이름은 2002년도에 이 자리를 옮기면서 바꿨고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도 의뢰를 하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결국 ABC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보통 ABC 하면은 보통 분들이 잘 모르죠. 뭐 영어의 ABC인가, 뭐 기본을 잘하자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은 그 영어 아시아 뷰티 센터의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왜 아시아 뷰티 센터라는 이름을 지었냐? 2002년도만 하더라도 의료 관광이 사실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그때 이제 우리 병원의 꿈은 최소한 그 아시아 뷰티의 허브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뭐 전국 브랜치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병원 브랜치를 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아시아의 뷰티의 중심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ABC 성형외과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혹시 뭐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그 병원의 이름에 딱 넣고 이렇게 시작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시는 상황이고요. ABC 성형외과는 그렇다고 여기 계신 원장님이 전문의가 아니신 게 아닙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으시고 그렇게 개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쭉 조사해 보니까 ABC 성형외과 개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예. 한 2002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개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스태프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예. 이게 보면
이렇게 개원을 오랫동안 해오는 동안 예.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끼리 합치기도 하시고 또 다시 이제 분리하시면서 많이 뭐 부침이 있고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 ABC 성형외과는 뭐 이렇게 오랜 동안 이곳에서 계속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전 좀 그런 의미에서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장수하고 계신 비결이 무엇인가? 아, 예. 병원은 무엇보다도 이제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의료의 퀄리티, 질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게 되는 병원, 환자가 많은 병원, 특히 이제 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의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 그 외에 뭐 병원 환경이 쾌적해야 된다, 아니면은 직원들의 환자에 대한 그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쫙 들어가지만은 최소한 성형외과에서는 결과가 눈에 두드러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수술의 결과가 좋아야지 롱런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병원의 자부심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서 환자분들이 결국 많이 오랫동안 찾아주기 때문에, 믿고 찾아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원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찾아주신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시군요. 그 장수하는 상품에는 그 장수하는 상품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롱런한 그런 그 상품들을 보면 새우깡, 그다음에 월드콘, 브라보콘, 신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롱런한 이유는 환자의 만족도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만족을 주는 데 있어서 이 ABC 성형외과가 가장 잘하는 시술은 또 무엇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보통 성형외과 병원들은 성형에 관련된 걸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환자가 조금 몰리는 수술 파트, 아니면 병원에서 주력으로 생각하는 파트가 조금 있게 마련이고요. 저희 병원의 약간 특징은 물론 성형외과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눈이나 코 수술이 대부분 병원에 따라서 많은 편인데 눈, 코 수술이 아니라도 꼭 다른 이제 조금 특정한 수술군이 있다 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젊어지는 수술. 젊어지는 수술. 예, 예를 들어서 뭐 동안 수술이라고 하죠. 뭐 수술만 받으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젊어진다. 예. 뭐 근데 물론 이제 동안 수술도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무튼 성형이라는 게 예뻐지는 수술도 있고요. 보통 20대는 예뻐지고 싶잖아요. 20대에서 동안 수술 받으려고 잘 안 하겠죠. 저는 뭐 20대는 성형외과 수술을 별로 생각 안 했고요. 그 장가 가면서 좀 생각이 났는데 전 눈을 좀 키우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이뻐지는 수술보다는 동안 성형을 받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들은 아무튼 그 지금은 동안 수술 쪽에 이제 저희 ABC의 주력 어떤 그 수술에 대한 서비스 파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안 수술을 이제 저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생각이 계시면 조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여보 보고 있지. 당신이 조금.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동안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저도 나이 50이니까 이제 뭐 해야 될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수술을 어느 연령대에 하는 게 가장 또 이제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좀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라식 수술 25세 전후에 해야 된다. 뭐 그때 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좋다. 뭐 라식 수술 받는다 하더라도 40대 중후반 가면 노안 온다. 안 받아도 온다. 그러면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코노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노안 수술은 그러면 죄송합니다. 노안 이야기하다 보니 동안 수술은 어느 연령대에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게 이제 라식하고는 조금 다른 게 라식은 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막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막이라는 거는 물론 평균 받아야 되는 어떤 연령층이라는 게 좀 정해질 수가 있는데 이 동안이라 하는 거는 얼굴에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눈도 있고 뺨도 있고 뭐 여러 있는데 이게 특정 연령층에서 다 이렇게 뭐
모든 수술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의 어떤 나이는 남녀 구분 없이 정확하게 보면은 한 만 18세에서 20세가 지나면 피부는 탄력성을 극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애석한 일이지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피부로,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느끼기에는 예. 20대 한 후반이 되면 그걸 느끼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본다든지 하면은, 내 왜 이렇게 좀 처져 보이지? 얼굴이 칙칙하게 보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이뻐지는 수술에서 동안 쪽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그럼 20대 후반부터 할 수 있으면서 이제 그 평생 30대, 40대, 50대, 60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다 나이별로 수술이 어느 정도 나눠지가 있죠. 나눠져 있고. 예, 그래서 특정 연령층에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피부의 어떤 나이는 20대에서 정점을 찍고 초반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90 후반부터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동안에 관심을 가져서 필요하면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연령대다 이렇게 국한할 수는 없는 게 개인마다 뭐 눈 주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턱 주름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팔자 주름이 먼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좀 다르군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상을 찡그려서 가뜩이나 잘생기지 않은 얼굴에 이마에 주름이 많아진다 요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것은 이건 또 보면 또 연령대가 이게 특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다음 좀 예리한 질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제 또 조사를 쭉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원장님? 원장님께 조금 죄송한 질문이기도 하고 좀 날카로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뭐 보신 시청자들은 또 제일 궁금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ABC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가격대가 좀 세더라.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가격대가 꼭 세다고 뭐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제 제가 이제 개원을 90년대 중반에 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눈 수술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의 비용이 있었어요. 비쌌죠. 근데 지금 세월이 25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수술비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때보다 비용이 지금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적정한 사실은 비용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물가와 함께 조금 비싸거나 약간 상승이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90년대 중반에는 병원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문의 병원이 서명 전체 근처에 한 5개 정도 그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병원은 거의 한 40, 50개 이상 되면서 전문의 숫자는 거의 100명에 가까운 그렇죠. 거의 한 많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경쟁 구도가 되고 경쟁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니까 이제 비용으로서 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 병원이 뭐 병원이 비용을 확 많이 올렸다는 것보다는 뭐 그때하고 비용이 별 차이 조금 하는데 이제 타 병원에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병원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학생들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상대적으로 한 뭐 조금 비싸다는 것이 뭐 2배, 3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5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학생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행정학과니까 전국에 수가가 있고 평균적인 그 수가 대비 그래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한 5% 높더라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역시 뭐 비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비용이 높은 데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비용을 가지고도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이 서면 일대에서 20년 이상 살아남는다는 건 분명히 그만한 이유와 노하우가 있다라고 소비자 계층에서도 인증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술 안 먹는다고 이렇게 예. 계속 그러는데 끝까지 권하시는 분들이 꼭 이게 폭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막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겼던 성형외과가 남성의 푸석푸석해진 피부, 또 남성에게도 좀 필요한 성형외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시대가.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떤 시술이 조금 좀 필요할까? 남자들도 이제 가꿔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